안녕하십니까. 바른증권방송 송인재 전문가입니다. 오늘 이제 4월 5일 식목일이에요. 예전에는 식목일도 공휴일이었죠. 근데 이게 좀 바뀌면서 오늘 또 공교롭게도 식목일인데 그 강원도에 산불이 이제 심하게 났습니다. 그래서 부디 뭐 인명피해는 없기를 제가 바라겠고요. 또 저희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산불 피해 전혀 없길 바라겠고요. 자, 오늘 동영상은 이전에 제가 강의했었던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일목균형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고, 여러분들도 같이 좀 종목을 보면서 맥점을 잡아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겁니다. 오늘 동영상은 굉장히 좀 간단하게 좀 짧게 촬영이 될 거니까 끝까지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이제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두 번씩 누르면은 그거 다 취소되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자,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서 이 설명을 드릴게요. 이전에 그 제가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던 이 이동평균선과 이 일목균형표 그대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. 보시면은 일단 오늘은 선행스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라서 다른 선들은 먼저 지울게요. 자, 그러면 이동평균선과 이 일목균형표 중에서도 선행스팬만 이렇게 차트에 남겠죠. 자, 일단 뭐 제가 몇 가지 예시로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, 이전에 말씀드렸던 음운과 양운이 있어요. 이 파란색 구름대는 어느 정도 매도세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 구름 자체를 매도세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냥 매물의 벽인 거죠. 그래서 이 구름대 밑에 있으면 위에 뚫고 올라가야 하는 층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, 이 구름대 위에 있으면 밑에서 오히려 지지를 받을 수 있는, 위에 있지만 밑에 내려왔을 때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층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선행스팬을 이용한 매매법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. 이게 이제 26일과 52일 앞으로 보낸 거죠. 이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하는 분들 중에 좀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이 맥점은 이 음운에서 양운으로 변할 때, 요때가 맥점이다. 요 시점을 찾아서 26일 뒤로 보내는 거죠. 이때가 맥점이다.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 차트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미 완성된 과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거에 신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 물론 맞는 말이에요. 보시면은 이 음운에서 양운으로 변하는 26일 전으로 되돌려 보면 이 디오라는 종목도 그럼 자 이때가 맥점이다. 자,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. 그건 맞지만 이 날로 가보면 과연 이거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? 이 자리에서.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. 오늘은 이 구름대를 이용한 이 매물대를 뚫으면서 올라오는, 힘있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잡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. 이 구름을 그냥 하나의 층이라고 보고, 이렇게 구름대를 뚫고 올라올 때를 굉장히 주시를 해요. 예를 들면 이 시점, 요 자리라든지 이제 이런 자리들을 잘 파악을 하는 거죠. 저도 어떻게 하면 급등주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, 그때 사용했던 지표 중에 하나가 일목균형표인데, 넷게임즈 같은 종목을 봐도 자, 이런 자리인 거죠.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. 오랫동안 이 구름대 밑에서 어느 정도 하락을 계속 연이어 오면서 이평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야 돼요. 이렇게 이평선에 맞으면서 떨어질 때, 이 이평선을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구름대까지 같이 먹어버린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훨씬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. 이 뚫고 올라온 시점부터도 한 60% 이상을 올라갔었죠.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.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전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, 최근에 올라온 K산이라는 종목을 봐도 동일합니다. 차트는 구름대 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, 이 이동평균선, 특히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못했을 때, 이 장기 이평선을 막고 이 떨어지는 종목들, 잘 안 보이죠?
네, 이런 자리들, 네, 이렇게 돌파를 못하다가 자, 이 시점에서 딱 돌파를 하죠. 이날. 그때부터 이 종목을 잡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. 아니면은 이 종목, 이 차트가 이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돌파를 했을 때 비중을 5%를 산다든지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죠. 비중 5%씩, 뭐 10%, 20% 모았을 때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수익을 실현을 하는 거고, 아니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이평선을 뚫고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비중을 다시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손절 처리를 하는 거죠. 뭐 이 대형주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구름대를 돌파하면서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이 자리가 저는 이제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. 이런 자리를 잡으면은 내가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, 항상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는 무슨 신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 신호들을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. 찾았을 때의 정답은 이제 이런 자리인 거죠. 이 오랫동안 하락이 이어져 오다가 마지막에 한번 요 고를 파고 올라오는 자리를, 물론 요때 잡으면 좋겠지만 올라오는 와중에 잡아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바닥주도 많이 좋아하고, 아니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, 이런 우상향의 패턴으로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, 이 매물대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종목도 굉장히 좋아하지만, 이 선행 스팬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매물대로서 이동평균선과 같이 좀 복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, 여러분들도 이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을 나오기 전에 이 급등을 미리 좀 포착을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맥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한 가지 좀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이 항상 요 말하는 이 골든크로스죠. 이 라인만 찾을 수는 없습니다. 이 딱 이 시점이에요. 아이고, 요 시점. 딱 이 시점만 찾을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색깔을 좀 동일하게 바꾸기도 합니다. 요거는 설정에 들어가서 선행 스팬 색깔을 뭐 둘 다 검정색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동일한 색깔로 보이기 때문에 제 편견이 조금 사라지겠죠.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매물대로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색깔이야 뭐 설정하기 나름이고, 이 골든크로스 맥점만 찾아서 그때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하나의 이 매물대로서 좀 확인을 하는 거죠. 이평선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, 지금 이 자리가 과연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, 뭐 이때까지 기다려봐도 괜찮고요. 솔직히 이때 잡아서 요 정도 먹는다고 해도 주식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.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, 여러분들도 보유 종목 그리고 앞으로 찾아보고 계시는 그 종목들이 이 일목균형표랑 얼마나 좀 흡사하게 잘 들어맞고,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돌파를 하고 이 장기 이평선을 어떻게 좀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추후 영상에서는 제가 나머지 저희가 아직 안 나간 이 전환선 그리고 기준선, 후행 스팬, 이 세 가지를 좀 이용하는 방법을, 이 매매 실제로 종목과 좀 비교를 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, 다른 동영상들도 꼭 시청해서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동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